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한 주간 투자는 즐거우셨나요? 저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지금 지방 출장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주말에도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주식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투자라는 게 자기가 투자한 그 기업이나 시장 상황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투자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매매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또 자동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중이든 주말이든 이렇게 크게 이제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는 크게 뭐 영향을 받진 않는 것 같아요.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고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근로를 통해서 얻는 수익도 상당하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중도 있고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의 투자 환경이 나의 근로 시간과 노동에 의한 수익을 방해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로 인한 수익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뭐 근로 대신에 뭐 투자를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전문적인 투자자들처럼 수익을 근로소득보다 투자 수익이 더 많다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속된다고 하면 진짜 전업 투자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 제가 맡고 있는 이 회사에서의 역할, 그리고 나의 일,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투자가 나의 그 근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그 매매 타이밍,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적정한 주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올바른 주가냐라는 것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알아내기 위한 되게 투자 방식들이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게 그 기업의 적정한 주가이고, 어떻게 하면 저가에 매수를 해서 고가에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인 것 같아요. 시장이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거래에 통한 마지막에 그 거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적정가, 횡보하는 가격, 그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각자 그 기업에 대한 분석과 판단력이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을 결정했을 때, 매매를 결정하게 됐을 때, 그 결정하게 된 그 가격.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정해진 그 기업에 대한 가격은 없지만,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적정 주가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어느 정도 방식, 이게 PER과 PBR이 그런 데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정보가 부족할 때는 PER도 엄청 귀한 자료였을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PER과 PBR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기업의 주가를 공개해 놓고 그 기업에서 수익과 또 자산에 대한 비례적인 방식으로 PER과 PBR이 지표로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PER이 몇이냐라는 것을 처음엔 봤겠지만, 지금은 그 PER이 몇 배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다. 거기에는 매출도 있고 이익도 있고 또 뭐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증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 것처럼, 현재 알려져 있는 모든 지수와 수치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매매하고 있는 가격과 기준들이 바뀌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전문가들이 엄청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기업을 사람들이 비싸게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비싸게 보기 위한 요소가 무엇이냐? 뭐 매출과 이익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데 그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매출과 이익만 보지 않고서도 그 기업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꿈을 쫓는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게 막 중구난방으로 되는 거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요소들이 너무 많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요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네, 어떻게 그걸 판단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처음엔 그랬어요. 나도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투자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매도한 주식이 정말 워런 버핏이 매수했을 수도 있다. 뭐 너무 많이 갔죠.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 시장 안에서는 누구나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도한 것을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매수한 것을 그 유명한 사람들, 가치평가 잘하고 투자에 대해서 귀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 거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걸 판 걸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산 거죠. 이렇게 이 시장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내가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만큼 노력하나 이거죠. 예.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영위해 왔던 이런 그런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그 시간을 사람은 하루 24시간이니까 그런 24시간을 누군가는 주식 투자와 기업 분석에 쏟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소위 말하는 그런 전문가 분들은 전쟁통에서 정말 그 직업군인인 거죠. 나는 그냥 평민, 동학농민처럼 그런 평민인 거죠. 모두가 다 평민인 겁니다. 기업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경영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세무를 공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주식 투자나 기업 분석과 이런 투자와 같은 분야, 부동산 투자도 똑같고요. 투자와 관련된 분야에는 모든 분야에도 다 전문가가 있지만 이런 투자에 관련된 분야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HTS와 MTS를 이용해서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많은 전문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일일이 상대해서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고 나는 정말 그런 분석을 전문가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미래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나는 예측할 수 있고 그런 변화를 내가 때려 맞힐 수가 있다. 그리고 변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제 영상을 보시지도 않겠죠. 예.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내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벌써 뭐 떼부자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 나는 전문가하고 같이 그렇게 분석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그거를 빨리 인정한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저보다 더 빨리 인정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진작에 한 투자를 시작하고 한 3년 정도 만에 이거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떤 기업이 상승하고 어떤 기업이 하락하고 고점은 언제고 저점은 언제고 이런 걸 그렇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무릎이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야. 난 항상 허리만 잘라. 허리에서 사서 배꼽에서 자르고 또 허리에서 사서 엉덩이에서 자르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못 맞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도 어느 정도의 밴더를 만들어요. 현재 주가에서 1000에서 1500원 사이, 아니면 주가가 2000에서 3000 사이, 이렇게 그런 갭을 만들어서 대략적인 방향성만
말씀을 하시지, 정확하게 얼마까지 갈 거다, 얼마까지 안 가, 뭐 저점이 얼마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분들이 맞히기도 어렵고, 예, 그 근처에만 간다고 해도 방향성을 맞췄다라고 하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확한 매수하는 타이밍과 매도하는 타이밍을 개인 투자자, 전문가 모두 다 맞히기 어렵다. 예, 이런 것들은 빨리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투자의 방향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미래는 모른다. 미래는 모르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미래를 모른다는 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 기업에서 뭐 경영진이 뭐 횡령을 저지른다거나, 뭐 사회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운영을 잘 못한다거나, 뭐 그런 사회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기업이 상장이 폐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뭐 부채가 너무 많아서 망할 수도 있고, 무한정 그 기업들을 투자를 연속해서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투자에 대해서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기업을 그냥 내가 소유한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아서 나는 그 배당을 받은 것을 다시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거래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되 그 기업은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를 할 때 그 워런 버핏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단 10년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한순간도 보유하지 말아라. 근데 대신에 보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분을 매매를 하지 말아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주가가, 내가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고평가로 막 더 비싸게 거래를 한다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 일부분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는 이 기업이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저가에 매수를 해서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양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느 시점이 고점이냐, 어느 시점이 저점이냐를 모를 뿐이지, 단순하게 내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면 고점인 거고, 싸면 저점인 거예요. 그래서 가를 계속 낮춰갈 수 있는 매매 방식을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보다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무수히 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또 해외까지 뻗어나가면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렇게 그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서비스와 어마어마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 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고,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항상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뭐 100%다 안전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뭐 10년, 20년간의 이 사업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앞으로 10년간은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할 거다. 물론 10년 이후에 아니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망하거나 상장이 폐지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판단하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분석을 잘 할 수 없는 비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저는 ETF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나라의 지수, 그리고 업종 지수, 그리고 뭐 망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지수 자체가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뭐 망해갖고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큰 흐름의 움직임은 개인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업 하나하나의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인 큰 움직임은 어느 정도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나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할 수 있다. 투자는 해야 되고,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할 때는 그런 ETF 투자를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150 종목의 종목을 갖고 있지만 100 종목은 ETF예요. 그리고 50 종목 정도가 개별 그 종목 기업입니다. 네. 이 ETF라는 것은 그 개별 종목들을 묶어서 하나의 펀드 지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예. 그 펀드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펀드의 상장이 폐지돼 가지고 내가 투자한 돈이 영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장이 폐지된 기준으로 다시 환매를 해줘요. 물론 손해를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손해를, 그러니까 기업이 상장이 폐지가 되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뭐 마지막에는 뭐 2원, 뭐 1원 막 이렇게 거래되니까. 근데 완전히 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다시 어느 정도 환매를 해주니까 아주 망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업종의 그런 ETF에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지수를 추종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업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업종에 해당하는 대장주나 관련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업종과 지수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 기업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내가 그 기업이 정말 좋고 마음에 들고 안전하고 지금 저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 기업 투자를 한다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투자는 적은 금액에서 그 투자 금액을 늘려가면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을 감내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를 지속하면서 그 관련된 분야에 계속 정보를 습득하고 노하우를 쌓아가는 거예요. 뭐 전체적인 분야에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특정 분야 하나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모든 업종, 그리고 모든 지수, 그리고 모든 뭐 원자재, 그리고 국가, 이런 지수에 모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국가들의 지수의 흐름, 그리고 얼마만큼 등락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고가와 저가에 대한 기준을 지수로서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순간에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뭐 항공주가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에서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상승할 수 있는 범위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수치가 들어가는데 이 수치에는 개인의 판단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상관 개수를 뭐 1 이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1점 몇 배를 줄 겁니다. 뭐 0점 몇 배를 줄 겁니다. 뭐 안 좋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다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인의 판단을 거의 완전히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종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 언젠가는 다시 이슈가 되고 고평가를 받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기업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어느 정도의 그런 사업이 안전한 사업이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해당하는 ETF와 지수 ETF에 투자를 하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주된 종목과 뭐 대장주나 뭐 관련된 핵심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그 큰 기업, 그러니까 세부 종목에 투자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큰 그림에서 업종 ETF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 리스크를 줄이고 내가 공부를 하고 투자에 대한 이런 잔근육을 키운다고 하잖아? 뭐라고 하죠? 뭔가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투자를 했고요. 물론 처음부터 기업과 ETF 뭐 이런 거 같이, 처음에는 기업만 했었죠. 근데 중간에 이제 ETF라는 것을 알게 되고 ETF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는 와중에서도 기업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기업을 다 정리를 할까 했었는데도 마음에 드는 기업들도 있었고, 뭐 국민연금을 통한 그런 기업들을 찾기도 했었고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찾아가면서 투자를 이제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백화점식 투자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종목들을 갖고 있어서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지금은 저는 저만의 그런 매매하는 기법과 매매하는 기준,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는 방식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는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원칙이 없어. 나는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모르겠어. 맨날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뉴스만 듣고 이렇게 투자를 해봤는데 맨날 망해. 막 난 맨날 수익이 안 나. 근데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뭐 근로소득 갖고는 노후가 보장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ETF로 간단하게 아니면 안전하게 투자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것. 액수는 차츰차츰 늘려가셔야 됩니다. 차츰차츰 늘려가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까지 돼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셔서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투자금을 그때부터 점점 늘리는 거죠. 처음에는 10,000원 갖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100,000원 갖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100,000원 갖고 했다가, 500,000원 갖고 했다가, 1,000,000원 갖고 했다가, 2,000,000원, 4,000,000원 막 이렇게 금액을 늘리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갖고 투자 금액을 늘리시고, 그리고 눌린 다음에 개별 종목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ETF로서 경험도 쌓고 투자 금액도 어느 정도 늘렸고, 그리고 그때 내가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매수하는 금액, 매도하는 금액도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이걸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도 되는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가격에 대한 고민이냐, 그 기업에 대한 고민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어서 적정한 가격이냐, 이거 진짜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인지, 내가 샀던 가격보다 너무 상승해서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나중에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기업 자체가 내가 정말 이 기업을 좋게 생각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 기업에 믿음이 있고 그 기업이 내가 판단했고 내가 분석한 기업이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졌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고마워할 거예요. 나는 10,000원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누가 바보같이 8,000원에 팔고 있네. 얼른 사야지. 10,000원 되면 팔아야 되니까.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10,000원이라고 내가 분석을 했는데 지금 8,000원 됐으면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딱 사셔야 되는데 고민이 돼. 근데 내가 마이너스 20%야. 이거 어떡해? 그렇게 두려워하신다면 파세요. 그냥 내가 그냥 갖고 있지 않고 마음에 드는 안전한 그런 편안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편안한 기업을 어떻게 찾느냐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수, 매도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매수를 해야 될지, 어느 순간에 매도를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는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기업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불안함이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매수하고 매도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썸네일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썸네일의 이야기에 답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주가는 매도를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맡고 있는 기업은 매수를 합니다. 무엇에 상대적이냐? 내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종목, 그 종목을 기업과 ETF와, 그러니까 업종 ETF와 뭐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나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기업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기업 내에서 상승률이 높다고 하면은 매도를 합니다. 하락률이 높다고 하면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판단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그 업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대신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대비해서 하락을 많이 한 거는 알 수 있잖아요. 하락을 많이 하면 매수를 합니다. 상승을 많이 하면 매도를 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그 기업에 믿음만 있다면 상승할 때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고요. 그 주가 자체가 그냥 걱정이다. 올라가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다. 그러면 그런 게 걱정이 안 되는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매매 기록입니다. 자, 1번 원유선물, 대형고배당, 강원랜드, 두산중공업, 맘스터치, 페노션, 한국전력을 매수하였습니다. 매도는 글로벌 4차 산업 IT, 원유선물 인버스를 매도하였고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SBI 인베스트먼트, 아시아나항공, 아프리카TV를 매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유선물 인버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손절이에요. 제가 근데 매도하는 기준에서 상승하면 매도하고 하락하면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잠깐 반등했어. 원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랐다가 잠깐 좀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 계속 좀 나눠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매수를 계속 하다 보면은 투자하고 있는 투자 비중이 되게 커지고 그 평가 금액도 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겠죠. 근데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는 대신에 손해를 보고 있는 금액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고 있는 그 수익 금액도 마이너스로 엄청 커지겠죠.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주간 수익, 그러니까 주간 변동률이 주간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매도를 합니다. 약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손절이죠. 대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잠깐 반등할 때 매도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매도가 됐습니다. 매도를 왜 하느냐? 매도를 하면 보유 비중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보유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얘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단가를 낮추겠죠. 언젠가는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하게 되었을 때 더 낮은 가격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중간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손절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땐 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수치를 만들어 가지고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 중에 뭐 개별 종목도 있지만 ETF도 굉장히 많잖아요. ETF 투자를 되게 기본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은 좀 많이 이제 종목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자, 코스피는 3254.42, 전주 대비 마이너스 6.9%, 코스닥은 1055.5, 전주 대비 0.33% 상승하였습니다. 저는 누적 수익률이 21.06%, 전주 대비 0.45% 하락하였고요. 현금 비율은 26.35%, 전주 대비 4.81%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원래는 30%를 목표였는데 지금은 25%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솔직히 앞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더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방향은 모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현금 비율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하락했을 때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만 갖고 투자를 하면 100%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변동률에 내가 투자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금 비율이 4분의 1 정도는 필요하다. 투자 금액 중에 4분의 1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 대신에 저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을 좀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현금 비율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굴리기 위한 그런 완충 장치의 그 투자 금액의 25%를 갖고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주간 수익률과
또 한 주간에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닌가? 고점 대비 이만큼 떨어졌으면 반등할 거 아닌가? 뭐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내가 그 기업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은행 이자로는 내가 너무 터벅없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굴려보는데 이걸 안전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에 제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꾸준히 제 수익률과 그리고 현금 비중,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대신해서 제가 했던 실수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요즘에 날씨가 진짜 엄청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바깥에 활동 많이 자제하시고, 필요할 때만 바깥에 나가시고 또 건강 챙기시고, 그렇게 한 주를 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